안녕하십니까, 넋꿀입니다. 토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제가 개인 일정이 좀 많았어서 이번 주는 좀 많이 못 올렸네요. 다음 주에도 최대한 올려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새로운 소식이 있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속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1월 28일에 나왔던 한올바이오 파마 리포트인데요. 유한타증권의 하연수 애널리스트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매번 올려주시는 거 잘 감사히 보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다가오는 IMV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죠. 1402번 정증이 공개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개가 된 거는 꽤 됐는데,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주셨는데 5만원을 산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왜 5만원이 됐는지 쭉 나오는데, 이게 시계열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5만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5만원 밑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건데,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한올바이오 파마가 당장의 기업 업데이트들은 나올 것들이 많지만 이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승산이 좀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냥 모르겠다, 나는 물렸으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놔둬야겠다 하시면 시계열이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매수 매도를 추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 알아가시되 정말 투자를 얼마나 할지는 본인 판단에 맡기셔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누구의 돈을 책임져 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인 거지, 본인 스스로의 투자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뮤노반트는 25년 3월까지 4-5개 적응증에 대한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 임상을 시작을 할 계획이다. 5개라고 이뮤노반트에서는 이제 발표가 난 것 같고, GD와 RA, 그레이브스병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포함이 될 예정이고, 2-3개는 뭐가 될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2-3개가 추가 개발 적응증을 25년 3월, 내년 3월까지 뭘 할지 이제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26년 초까지, 26년 정확히는 3월까지거든요. 26년 3월까지 총 10개의 적응증까지 확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한올의 약물이 이제 미국에서 꼽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FcRn 이니비터는 다수의 항체 매개 자가면역 질환에 적용 가능한 기전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확장이 가능하다. 경쟁 약물 비브가르트가 이제 알제넥스에서 만든 에프가티지모드의 SC 제형이에요. SC 제형 비브가르트라는 약물 이름이, 경쟁 약물인 비브가르트가, 이게 SC 제형인데 얘네는 집에서 못 맞고 병원 가서 맞아야 돼요. 용량 부피가 커서 집에서 놔줄 수가 없는 약물입니다. 한올보다는 편의성이 좀 떨어지죠. 경쟁 약물인 비브가르트가 현재 GMG랑 MG랑 똑같은 건데, G는 이제 좀 제너럴 비슷하게 일반화된 중증근무력증을 나타내는 거고, CIDP랑 ITP 이 3개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TED, 갑상선 암병증과 쇼그렌 증후군 등의 임상을 진행 중이고, 비브가르트를 개발 중인 알제넥스 주가가 신규 적응증 임상의 성공함에 따라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올바이오 파마와 이뮤노반트도 동일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 확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NH투자증권이었나요? 그때 알제넥스와 이뮤노반트가 시가총액이, 알제넥스는 40조 정도 되고 이뮤노반트는 한 5조, 6조 정도 되는데, 그 차이가 왜 일어나냐? 임상 확장 적응증을 누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였다. 알제넥스는 진작에 하고 있었고 이뮤노반트는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임상 확장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시가총액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 지난번 영상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동일한 겨냥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FcRn 이니비터들이
기존에 개발 중이지 않던 적응증에서의 성공은 더 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브스병과 RA 같은 경우가 비브가르트가 침투하지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RA 같은 경우는 IgG 감소 농도, 그러니까 약물의 효능이 이뮤노반트께 훨씬 좋아서 비브가르트가 들어오기에는 효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진입이 좀 어려운 시장이고, 그레이브스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IgG 감소 효과, 즉 이뮤노반트가 IgG 감소 효과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비브가르트는 들어오기 어렵다. GD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임상에서도 그레이브스병 이상을 할 때 그 IgG 감소 차이에 따른 그 환자의 반응률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IgG가 줄어들면 환자들이 반응을 덜 한다고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비브가르트처럼 좀 IgG 감소 능력 이뮤노반트보다 떨어지면 GD 같은 질병에는 조금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IgG 감소율과 비례한 임상적 개선이 나오죠. IgG가 감소할수록 임상적 개선이 뚜렷하다 얘기입니다. FcRn 이니비터의 IgG 감소율이 클수록 임상적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FcRn 이니비터의 공통 개발 질환인 GMG에서 중증 근무력증에서 비브가르트랑 니포칼리맙은 존슨앤존슨이 개발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모두 IgG 감소율이 클수록 MGAD라는 거는 MG 중증 근무력증의 그 FDA에서 제안하는 그 평가 지표예요. MGADL이라는 게. 그래서 그 평가 지표를 만족을 하면 이제 FDA에서 승인하거든요. 그러니까 IgG 감소율이 크면 클수록 MGADL의 그 점수도 개선도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파토클리맙, 이 파토클리맙이 1401번이죠. IMVT 1401번입니다. 한올의 물질이고, TED, 갑상선 암병증과 GD, 그레이브스병 임상 결과와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이 개발하고 있는 니포칼리맙의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IgG가 감소율이 크면 클수록 임상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1402번 물질은 고용량 기준 다회 투약에서 한 80% 가까운 IgG 감소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상지표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머지들은 조금 약해요. IgG 감소율이.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조금 확률이 높아 보이고, 물론 편의성 면에서도 이뮤노반트가 최고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자꾸 들으셔야 나중에 혼자서 보고서 읽으실 때 조금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계속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같은 용어가 들리시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나중에 맞다,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고 혼자 읽으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목표주가 5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셨고, 파토클리맙 1401번 부작용이 있는 물질의 GMG와 TED 가치랑 1402번 GD, CIDP에 대한 가치와 함께 류마티스 적응증 가치까지 추가해서 산정을 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임상 관련 적응증들은 가치를 다 매겨 놓으신 거예요. 단 이게 이제 임상이 진행 중인 약물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좀 낮춰서 이제 집어 넣으셨기 때문에 목표 주가 5만원을 제시를 하신 거고, 이게 떨어졌을 때 조금씩 그래서 시계열이 얘네가 좀 길어요. 지난번에 한번 5만원을 돌파를 한 적 있지만 또다시 5만원 갈 때까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화랑일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금리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리스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5만원까지 다시 가기에는 시계열이 좀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방 갈 것 같아. 다음 주나 다음 달이면 금방 갈 것 같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다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얼른 오르지 않을까? 대출 받아도 대출을 땡겨서 사야겠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만약에 간다고 해도 금방 또 다시 떨어지고 또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유 자금으로 아껴놓으신 돈들로 내가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나중에 그 모아진 눈덩이가 굴러가는 효과를 노리시는 게 훨씬 유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 표는 이제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2025년에 지금 영업이익을 이 단위가 10억이니까 10억으로 잡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안타깝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2025년 이제 6월쯤 되면 중국에서 이 바토클리맙의
1401번, 그러니까 중국의 하버바이오메드에 기술 수출을 한 똑같은 물질인 바토클리맙, 이게 지금 중국에서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허가 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면 로열티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아마 뭐 9월이든 내년 말이든 아마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텐데, 영업이익 10억은 조금 이게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 그 다음에 매수 의견은 5만원을 제시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개발 성공률 GD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이셨고요. 그 다음에 GMG, TED, GD, CIDP라는 정증을 RA까지 다 해서 이제 산정을 하셨는데, 가치를 한번 보시면 GMG는 성공률을 80%로 잡으셨고요. 26년 출시 예상, 이거는 정확하신 것 같고, TED 같은 경우는 61.4%로 잡으셨고, 그 다음에 GD 61.4% 잡으셨고요. CIDP는 25.1%밖에 안 잡으셨네요. RA는 19.3%. 그러니까 이 CIDP와 RA는 사실 CIDP 같은 경우는 알제넥스에서 성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성공 가능성이 이거보다는 좀 높아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애널리스트 분께서 할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도 보수적으로 많이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A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높은 퍼센트를 안 주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RA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5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뭐 꼭 간다는 건 아니니까 갈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GMG 같은 경우는 성공을 만약에 3월 달에 발표를 하면 이게 온전히 가치에 반영이 되면 그때 또 성공률 100%로 올라가겠죠. 나머지 20%가 또 할증이 될 거고, 그럼 목표 주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TED 같은 경우나 CIDP 같은 경우도, CIDP도 내년 3월에 임상 결과,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성공을 하면 이 성공률도 올라가서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3월쯤이면 목표 주가가 다시 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하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더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TED 같은 경우도 25년 하반기에 또 3상 성공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일지 아닐지는 뜯어봐야 되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이것도 100%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기업 가치가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올이 내년부터 임상 결과들이 하나둘씩 까지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점프업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시계열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올라갈 거다라고, 아니면 나는 대출 받아서 묵혀놓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그때 팔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계열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원을 산정을 했고요. 그 밑에는 이제 IMV-T140이 그 FcRn 이니비터에 대한 원리랑 밑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라는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